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교육론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챕터 4 Extensive Reading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ensive Reading은요, 다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설정은 모르는 단어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지문으로 된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인데요. 우리가 4 strands 관점에서 meaning focused input과 fluency development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근거해서 extensive reading을 볼 수 있는데요. 자, meaning focused input 측면은 일단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고 모르는 문법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 extensive meaning focused input 관점에서 맞고요. 그리고 fluency development도 모르는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reading speed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fluency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extensive reading이 가지고 있는 benefit과 challenge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reading skill, fluency 길러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성, 학습자 자기 주도성 길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reading, fluency 말고도 전반적인 language fluency를 올려줄 수 있다. 그래머하고 writing하고도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인지적 측면, 그리고 정의적 측면, 그리고 제2 언어 학습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challenges는요, incidental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incidental learning은 우연적 학습이죠. 자, 이거는 내가 학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네? 아, 문장 구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리딩 텍스트 안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학습을 incident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토리에만 집중을 하고 language item, vocabulary나 grammar에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challenges이냐? incidental learning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량의 독서,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지문과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관점에서 challenges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인풋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자체가 굉장히 fragile, 흔들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solid해지기 위해서는 repetition 필요하고요. 양을 많이 인풋을 넣어주어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extensive reading 자체는 굉장히 설계나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적절한 레벨의 책을 골라 주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단어나 문법 측면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연구에서는요, 읽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습자들이 좀 쉬운 레벨을 맞춰줘야 된다. 학습자한테 레벨이 맞는 텍스트를 선정해야 된다 라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길이 읽기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당 4단어에서 5단어 이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이 읽기를 피한다. 아, 이거 안 읽어. 다른 책 읽을래. 다른 책으로 선택해
버린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길이도 적절해야 되고 단어의 수준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쉬워야 되느냐?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100단어 중 페이지당 100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모르는 단어가 2개 정도 있을 경우 그것이 적절한 레벨이다. 그러니까 98%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2%는 2% 정도는 그 텍스트에서 유추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많은 양의 인풋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학습자가 많은 양의 읽기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어휘와 표현들, 이것이 incidental learning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자주 접하면서 아까 나왔었죠? repetition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휘력이 다져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는 책 자체가 학습자들이 참여해서 읽을 수 있고 이거 재밌네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고 흥미로운 책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학습자들이 일단 흥미로워하면요 집중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흥미로워질 수 있느냐, 학습자들의 백그라운드 날리지와 좀 연결된 책들을 고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읽기 자료를 많이 읽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를 배울 수 있다. 자, 그리고 반복해서 마주치게 되면 보캐블러리나 그라마에 대한 지식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읽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 후속 활동들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자, ER 교재를 썼어요. 자, 무조건적으로 책에만, 교재에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ER 수업을 열어놓고 얘들아 이런 책들을 읽어 라고 그냥 던져주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좋은 ER 설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후속 활동은 학습일지, 독서 보고서, 이런 다독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독 활동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테스트, 사전사후 테스트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학습 일지, 내가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써보고 그런 것들, 독서 보고서도 비슷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하고 벤폴드는 1998년도에 굉장히 익스트림한 ER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학생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안팎으로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실 안에서도 읽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집 이런데 수업 끝나고 이럴 때도 책을 읽을 수 있어야지 좋은 다독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광범한 주제, 다양한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읽는다. 학습자들마다 읽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서 읽게끔 한다. 자, 그리고 흥미가 없으면 중간에 스탑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점은요, pleasure, reading for pleasure라는 관점이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읽고 읽다 보면 즐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보나 일반적 지식을 얻기 위함이다. 자, 읽기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푸는 거 필요 없다. 자, 6번은요. 쉬운 자료 써야 된다. 그리고 사전을 찾게 되면 리딩이 스탑이 되겠죠. 유창성 기르기, 플런시 디벨롭먼트가 어렵다. 자, 7번은 묵독하는 것이다. 개인이 묵독하는 것. 묵독이라는 것은 silent reading이에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조용하게 속으로 읽는 것이 extensive reading이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속도로 교실 밖에서 읽는 것을 계속한다 라는 관점이고요. 8번은 읽기 속도,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기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어줘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학생들이. 스피드와 플루언시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자, 9번은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법을 교수자는 설명하고 읽는 것을 파악하고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안내해줘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한테 책을 주고 읽어 그리고 끝 하면 안 되고요. 얘들아, 우리가 이 독서 활동을 할 건데 이것은 왜 하는 거고 너네는 이런 식으로 읽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 후행 활동들과 연결 지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안내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점 중요한데요. 교사 자체가 읽기의 모범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사도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래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개별 책들을 쓸 수도 있지만 graded readers, 등급으로 나누어진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xford Bookworms, Penguin Readers, Cambridge Readers, Macmillan Readers 이렇게 출판사들에서요. 학습자들의 등급에 맞게 책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리스트업을 해놨냐? 학습자 프로피션시 레벨에 맞춰서 문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읽기 자료들을 그레이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들은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학습자들이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휘나 문장 구조 이거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맞춰서 될 것이냐? 우리가 읽기가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학습자들의 이 같은 레벨 안에서도 학습자들의 적성이라든지 흥미도라든지 인지 능력을 고려해서 학습자들이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설명드리고요. 자, 후속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하고 벤포드는요,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후행 활동은 최대한 배제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후행 활동은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더 많았는데요. 자, 읽을 시간을 최대한 빼앗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읽기 후행 활동을 고안할 수 있다라고 뒤에 연구들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첫 번째, 북마크 디자인하기. 두 번째, 롤플레이 시키기. 세 번째, 책을 읽었어요? 책을 홍보하는 포스터 만들기. 자, 네 번째, 책 소감을 공유하기라는 이런 활동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포커스 퀘스천이에요. 자, 데이하고 벤폴드가 제시한 ER 가이드라인 그 10가지 있었죠.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옵션 1은요. 오토노미 관련해서 드렸고요. 옵션 2는 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밸런스 시켜야 할 것이냐. 플레저와 structured learning. 어떤 형식 학습이죠. 어떻게 밸런스 시켜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포커스 퀘스천 드렸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 정리하셔서 한번 기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